최대한도를 정하고 심지어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까지 하는 나라는 정말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많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문제는 경총과의 관계에서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아직 핵심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최근, 그러니까 작년까지 경총 입장을 보면은 이 탄용포 문제가 그 굉장히 입장차가 큰 문제예요. 그래서 경총이 다른 거는 다 뭐 하더라도 이거는 절대 안 된다 뭐 이러고 있는 입장이라서, 이게 현재까지 노조법 개정할 때 논의되고 있는 거 보면은 아예 폐지하는 방향이 사실은 협약에 맞는 건데, 그게 아니라 약간 완화시키는 정도? 그 정도로 좀 논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익사업장 범위하고 필수유지 업무 범위 합리적으로 조정하자. 지금 그 과거에 있는 과거에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개제도가 폐지가 됐지만 필수유지 업무 제도로 변경돼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필수유지 업무는 그 일정 수준 이상의 조합원 파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필수유지 업무 대상이 되는 업무하고 그 근로 유지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걸 좀 조정해야 된다는 이제 그 개정안을 내놓고 있는 거고요. 또 공익사업 범위도 너무 지금 넓다 하신 뭐 수도, 전기, 은행, 조세, 뭐 그 조폐공사 이런 거 다 들어가 있고, 이 공익사업장은 긴급조정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익사업장 범위를 좀 줄여야 되고, 필수유지 업무도 대상 사업장하고 필수유지 업무 수준이 너무 높다. 그래서 이제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파업 관련 업무방해죄랑 손배가압류 이 부분도 타이오프와 비슷하게 굉장히 많이 지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즉 1교시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방해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업무방해죄를 처벌했다 바뀌었고, 우리나라 정부는 바뀌었으니까 우리 이제 더 이상 협약 위반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ILO에서는 그 무죄가 나올지 여부는 나중에 법원 판결 받아봐야 되는 거고, 실제 파업할 때는 일단 그것 때문에 수사받고 기소되는 위험을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수사받고 기소되는 위험을 부담하는 것 자체가 이게 결사의 원칙을 침해하는 거다. 그렇게 보고 있으면서 계속 이제 개선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손배랑 가압류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파업 관련 업무방해죄랑 손배 가압류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목적 정당성 문제가 너무 좁은 게 해결이 돼야지 좀 해소가 될 거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제 ILO 같은 경우는 쟁의 목적에 대해서 굉장히 넓게 해석하고 있는데, 아까 1교시 잠깐 말씀드렸던 연대 파업 같은 경우도 그 연대의 대상이 되는 원파업이 적법하면은 연대 파업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또 정치 파업 관련해서도 노조법 개정 같이 근로조건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한 어떤 정치 파업은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쟁행의 목적 부분이 협약 기준에 맞게 많이 바뀐다면은 사실 나머지 문제도 좀 많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ILO 핵심 협약을 기준하기 위해서 사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핵심 협약이 위반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온전히 ILO 핵심 협약을 지키고자 한다면 바꿔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근데 경총은 입장이 뭐냐면은 일단 이제 가장 위반이 많은 게 단결권 부분이 일단 위반이 가장 많은데, 그 단결권 부분을 바꾸는 거 대신에 그 단체 교섭권하고 단체 행동권 부분도 바꿔야 된다. 그래서 현재 지금 가장 1차적으로 논의가 되는 단결권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경총은 이제 단결권 중에서 가장 좀 우리나라가 뒤떨어지는 게 공무원하고 교사 단결권이거든요. 사실 그 부분은 경총이 별로 이해관계가 없어요. 어차피 국가하고 노동자들 사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 대신에 단체 교섭권이나 행동권, 단체 행동권을 많이 제약된다는 식으로 이제 일종의 교환하자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경총 자료인데요. 보시면은 그 단결권 강화는 어느 정도 우리가 수용하겠다, 거부하지 않겠다. 그런데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하고 같이 논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것들이 다 엄청난 사항들입니다. 하나하나가. 일단은 단체 협약 유효 기간을 현재 최장 2년에서 3년, 최장 3년으로 연장하자는 건데, 이건 현재 자유한국당이 이미 발의를 한 사항이죠. 근데 사실은 최장 기간 연장하는 거는 뭐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최장 기간 연장하게 되면 당연히 현재 우리 관행도 아마 맞춰서 바뀔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교섭대표 노조의 기간도 아마 길어지게 되겠죠. 근데 경총이 이제 아직 공식적으로 내놓은 거는 최장 기간 3년 연장 아닌데, 최장 기간 설정 이것도 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이게 경총 내부 문건입니다. 예. 경총 내부 문건이 아니라 그 노사관계 제도 개선위원회에서 제시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둘 다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체 교섭 대상을 근로조건에 한정하자. 이미 판례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개별 상황에 따라서 약간 넓혀서 보고 있는 것도 있으니 그것을 아예 원천 봉쇄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에다 아예 명시하자는 거고 부당노동행위 제도 폐지 이거는 이제 형사처벌 규정 폐지하는 쪽으로 폐지하자는 주장으로 좀 약간 귀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신설을 하자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복수노조 상황에서 이제 다른 노조 조합원들을 우리 노조 데려오기 위해서 이제 약간 좀 강요한다든가 협박한다든가 이런 문제 혹은 사용자가 근로조건 후퇴를 위해서 단체 교섭 요구하는 거를 거부하는 거 그걸 이제 사용자의 단체에서 거부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용자 단체를 구성하라고 요구하는 거 그 사실 요구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법상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데 그거를 목적으로 파업이 현재 안 되는 것 뿐인데 그 요구하는 것도 부당노동일 하자고 하는 것이고 또 파업 불참자에 대해서 파업 참가하라고 뭔가 이렇게 비난하고 협박하는 거 그것도 이제 부당노동행위로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기가 막히죠 진짜. 그다음 대체근로에 대한 전면 허용. 현재는 사업과 관계 있는 자만 되고 없는 자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전면 허용하자는 얘기고 사업장 내 부분적 병존적 직장 정보도 금지하자. 그다음에 직장 폐쇄 요건을 완화하자. 현재는 그 쟁의가 개시된 이후에만 할 수 있고 또 방어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그런 요건을 없애자는 거죠. 근로조건과 무관한 쟁의 금지. 그 다음에 찬반 투표 절차에 관한 얘기는 뭐냐면은 투표 기간을 예를 들어서 현재는 한 번 투표하면은 그러니까 쟁의 찬반 투표를 지금 했는데 실제 쟁의 개시는 좀 뭐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이런 제한은 없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찬반 투표를 했으면은 그로부터 몇 달 내로 쟁의 돌입하지 않으면은 다시 해야 된다. 그 유효 기간을 설정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번 부결됐을 때 몇 달 안으로 다시 찬반 투표하지 못한다. 지금은 부결돼도 기간 제한 없이 다시 또 이제 해가지고 찬성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 부결되면은 그 현재 6개월 안으로 재투표할 수 없도록 그렇게 좀 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다 굉장히 막 충격적인 얘기죠.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공익위원들의 입장이 그 지금까지 3차례 정도 이제 입장을 조율했는데 그중 2차례는 발표하지 않은 비공식적인 입장이고 마지막 그 11월 20일이 이제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근데 10월 12일 날 처음 입장에서는 이 사용자 측 요구를 상당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사용자들이 얘기했던 거를 거의 다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격렬하게 반대를 하니까 현재는 약간 좀 그 후퇴를 해가지고 약간 애매모호한 문구로 좀 표시한 상황인데요. 이게 이제 11월 20일 날 현재까지 공식적인 공익위원들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일단 단결권에 대해서는 뭐 사용자 측도 지금 일괄 타결하는 입장이지 단결권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막 그렇게 크게 반대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단결권 논의에 대해서는 1차 마무리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사용자 측 요구를 받아서 교섭하고 쟁의 관련한 논의를 포괄적으로 이제 한 다음에 합의를 시도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경위가 현재 여기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까 10월 달의 초안보다는 약간 포괄적이고 애매한 문구로 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공익위원들의 입장도 단결권의 사항뿐만이 아니라 단체 교섭 및 쟁행이 되거나 제도개혁 사항도 추가로 논의하기로 그 합의했고 이후에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탄력적 근로시간제 부분은 노동 이 경사노예를 이제 떠난 상황이고 이 노동법 계약 부분이 현재 이제 그 의제별 위원회에서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인데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큰 이슈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 예, 시간 많이 남았네요. 예,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예, 10분 정도 전에 끝내고 10분 질문 하려고 했는데 예상보다 10분 빨리 끝났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어떻게 할까요? 일찍 마칠까요? 네. 예, 일찍 마치겠습니다. 강해주신 김주혁 변호사님께 박수 한번. 잠깐
저 확인 좀 한번 해볼게요. 오늘 디프리는 6시까지 진행할 예정이고 수업 시간에 이제 편하게 말씀 못 하셨던 지부가 이제 여러 가지 궁금하신 것들을 노무사님하고 변호사님 두 분 동지들께 맥주 한잔 하시면서 질의하실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뭐 비공식적인 교육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참가 가능하신 동지들 좀 손 들어봐 주십시오. 디프리 자신 있게 손 들어봐 주십시오. 못 가시나요? 디프리 한 번도 못 가시나요? 어허. 나중에 지부에서 이렇게 현안 생기시면 항상 전화하시고 면담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이게 좀 신교를 맺어두시지. 알겠습니다. 뭐 다들 상황이 있어서 그럼 오늘 디프리는 없는 걸로 하겠고요. 안타깝네요. 네. 다음 교육 때는 디프리 꼭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성하신 교육평가서는 나가시면서 저 뒤에 제가 뒤에 서 있으니까 저한테 주시고요. 이번 그 2차 의무교육 굉장히